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겁고 행복한 주말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조국 사태가 드디어 한국 사회의 아마겟돈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선과 악의 최후의 대결. 한국 사회에는 그동안 아마겟돈 비슷한 좌우 진영의 대결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광우병, 5.18, 세월호. 그런데 이번 사태는 그런 것과 몇 가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에는 그런 것이 역사적 사회적인 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이었는데 이번에는 조국이라고 하는 단군 이래 최대 논란을 불러오는 공직자를 둘러싸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과거에는 어떤 대결에 진영 간의 이해 다툼이 결부되어 있다 하더라도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은 어떤 사회의 도덕, 정의, 법, 질서 이런 가치였는데 이번에는 좌파 진영의 경우에는 그런 거를 깡그리 무시하고 물론 검찰개혁이라는 말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말의 의미가 과거에 그들이 내세웠던 투쟁 명분에 비하면 너무나도 설득력이 떨어지고 그저 이제는 조국이 쓰러지면 자신들도 쓰러진다라는 아주 노골적인 진영 논리에만 사로잡혀서 이런 대결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대결에 끼어들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 사회의 아마겟돈으로 발전한 측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과 검찰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라는 말로 검찰을 압박했습니다. 아주 공개적으로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그러나 윤석열의 검찰은 헌법 정신과 절차를 강조하면서 원칙대로 밀고 나갈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윤석열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를 해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인자로 생각을 하는, 자신이 오른팔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검찰의 칼날이 들어오자 검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검찰은 지금 사느냐 죽느냐 사생결단의 기로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 수사가 실패하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무엇을 만들어내면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그러나 있는 사실을 수사하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국민 앞에 조국의 비리와 하자를 드러낼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민주당과 정의당의 좌파 연합과 한국당의 사생결단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정의당이 이 싸움에 저런 식으로 가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완전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좌파 진영이 사회의 도덕이나 가치, 정의 이런 것을 내던지고 단순히 진영의 이익이라는 그 커튼 뒤에 숨은 대표적인 경우가 정의당입니다. 세 번째, 서초동과 광화문의 대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그리고 저녁 광화문에서는 대규모 우파 보수 단체들의 연합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조국 반대 조국 퇴진 촉구 집회가 열립니다. 태극기 집회가 열리는 것이죠. 이제 광화문은 태극기의 장소가 됐고 조국을 수호하고자 하는 이 좌파 100여 개 시민단체들 이런 단체들의 연합 세력은 서초동으로 모일 것입니다. 서초동의 촛불 집회. 과거에 광우병 세월호 이런 사태 때는 광화문이 촛불들의 무대였습니다. 이제는
아니, 살아있는 권력을 엄정하게 수사를 해달라고 해서 그 주문을 실행하고 있는 검찰청 앞에서 완전히 대규모 이인영이는 10만이 모일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규모 인해 전술로 좌파들은 동원력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아마도 많은 인파가 모일 겁니다. 그런 인해 전술로 검찰을 압박하는 그런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지식인들의 서명 대결이 거의 전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뜨겁습니다. 특히 이 조국 퇴진을 요구하는 문재인을 규탄하는 이 자유우파 진영에서는 교수들 3,200여 명, 이름이 공개된 사람들 숫자만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사들, 변호사들, 외교관들, 그리고 대학생들까지 이 싸움에서는 자유우파가 월등한 세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 좌파 진영에서는 이제 교수들의 서명 운동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곧 명단을 발표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그 범위나 규모에서 자유우파 진영에 훨씬 못 미칩니다.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민변 같은 단체에서 서명 운동을 벌일지 모르죠. 자, 다섯 번째, 개념 좌파와 우파 유튜버들. 개념 좌파 지식인들이 눈치를 보는 사람과 노골적으로 정면으로 나서는 사람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전히 김재동 그리고 손석희 또는 김미화, 김규리 이런 개념 좌파의 나팔수들,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은 눈치를 보면서 침묵을 하고 있고 이미 우통을 벗어제낀 유시민, 김어준, 공지영, 안도현 이런 이 개념 좌파 지식인 또는 이 연예인 또는 나팔수들은 아주 이제는 거의 자신들의 생사가 달린 것처럼 이 문제에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 자유우파 진영에서는 우파 유튜버들이 이런 개념 좌파들을 상대하고 비판하고 규탄하는 그런 연합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친문 언론과 조중동. KBS, MBC 또는 YTN, 연합뉴스 TV 이런 아주 대표적인 친문 언론들은 그저 조국 사태, 조국을 비판하는 내용들을 보면 흉내만 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 그래서 KBS 내에서는 갈등이 벌어졌던 것 아닙니까? KBS 라디오의 담당자들이 성명을 내서 제대로 보도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라는 항의의 몸짓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조국 비리 사태 이것을 어떤 사실을 파헤치고 국민들에게 그 진상을 알리는 데는 조중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중동은 과거 최순실 사태 때 선동, 조작, 왜곡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일종의 죄의식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자신들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씻어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인지 이번에 조중동의 특종 경쟁이 조국 사태의 진실을 파헤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한국 언론의 특종 경쟁, 이것을 역사를 추동해가는 또 하나의 중요한 동력입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찬성 여론 대 반대 여론. 과거 광우병 5.18 세월호, 최순실 그런 사태들과 달리 이번의 한국 사회의 아마겟돈에는 찬성 여론, 반대 여론, 권력에 대해 집권 이 좌파 권력에 대한 반대 여론이 상당 부분 우세한 그런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완전히
10%포인트 정도 이거를 제외하면 완전히 국민이 둘로 쪼개져서 찬성과 반대로 정말 이제 단군일에 한 명의 공직자를 놓고 이런 식으로 국론이 분열된 것은 처음 있는 사태라고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아마겟돈, 선과 악의 최후의 대결, 선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침묵하는 다수, 저는 한국 사회의 침묵하는 다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